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선교시 우성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권교육 강사 조세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성이 무엇인지, 성인권 교육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성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들, 또 옷을 입는 것들, 학교에 오는 것들, 휴대폰을 보는 것들,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것들, 연애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모두 다 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교육이다, 성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성매매, 성착취 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성매매에 대한 의미들과 유형들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주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착취나 성폭력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의왕 주변에 있는 성매매, 성착취 상담소 함께 소개해드리고 이런 전문기관과 도움기관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네, 우리 성매매 예방교육을 왜 듣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인권교육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권교육, 성인권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장애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이런 인권교육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인권교육 안에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성매매 예방교육은 또 따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꼭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 초중고등학교 공공단체장은 이런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우성고등학교는 매해 이렇게 성매매 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성매매 추방기간에 우리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성매매하면 떠오르는 것들 살펴보면서 우리 성매매의 의미와 유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매매라는 말도 들어보신 학생 계시겠죠? 네, 제가 반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전처럼 줌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네, 알바 하다가 성착취,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 연결된 것들, 또는 조건 만남, 폭력, 인신매매 같은 여러 부분에서 성매매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경험해본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보셨을 때 약간 회색깔로 흐릿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다소 무겁고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들이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조금 약간 회색깔로 흐릿하게 적어놨어요. 자, 랜덤 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나 성착취의 피해를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성범죄, 회식, 성착취, 알바, 고액알바 같은 부분에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매매나 성착취, 성폭력은요, 나랑 상관없거나 무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경험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폭력들이 발생되고 범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성매매구나, 이게 성착취구나 라고 잘 알아두고 피해 상황들을 경험하거나 알게 됐을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하려고 많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나 너튜브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자, 이 성매매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정말 무수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뉴스 하나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같이 함께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나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또 여성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에 유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SNS나 아니면 이런 어플을 통해서 성착취나 성매매의 피해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매매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나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유입이 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성매매에 대한 중대한 부분들, 범죄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성매매에 대한 사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큰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커다란 이런 상가 건물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층에 이제 편의점 슈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건물에 4층에 있었던 한 여성이 내려와서 원치 내려와서 쪽지에다가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SOS 이렇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그 쪽지를 받았던 직원이 편의점 마켓 직원이 이걸 수상하게 여기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구출됐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한 건물에서 이런 성착취나 성폭력, 성매매의 피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층은 뭐 편의점 마트, 2층은 뭐 노래방, 3층은 오피스텔, 4층, 5층은 모텔, 숙박업소, 아니면 노래바, 유흥주점 이렇게 해서 함께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 안에 4층에 성매매 목적으로 한국으로 팔려와서 인신매매되었던 태국 여성들이 갇혀서 성착취의 피해를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쪽지를 받았던 한국 사람이, 이 직원이 이거 뭐야? 귀찮아.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서 버렸거나, 이거 바쁜데 빨리 이거 하고 퇴근해야지 하면서 그냥 쪽지를 열어보지 않았거나, 또는 열어보고 나서도 이거 괜히 내가 엮이는 거 아니야? 이거 불편한데 하면서 무시했다면 이런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나 성착취 피해자들이 계속 구출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폭력의 피해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성매매 예방 교육을 듣고 관심 있는 이 직원으로 인해서 구출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올바른 성 지식을 배우는 것들, 또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나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성착취나 성매매 예방에 대한 부분들, 인권에 대한 교육들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매매는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뉴스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금품이나 또는 물건들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SNS나 또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물건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너 떡볶이 사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볼래? 너 어디 사니? 내가 너한테 잠잘 곳을 제공해 줄게. 안양역으로 나와. 뭐 이렇게 하는 잠잘 곳, 숙박, 또 선물, 기프트콘, 음식, 용돈, 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금품이나 뭐 돈들, 선물들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매매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은 바로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땡마켓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신생아 100만 원에 팝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뭐야? 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사고 판다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건 불법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범죄야. 라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매매하는 것들, 성을 매매하는 것들은 불법이고 범죄이다. 인권 침해이고 착취이고 폭력이다. 라는 것들을 꼭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매매의 구조적인 특징들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성매매의 이런 구조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오른쪽에 제가 구두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건물에
이런 건물에 이런 성매매, 2차 성매매, 성착취, 유흥업소들이 함께 몰려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감금당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한 것들, 내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두지 못하는 환경 안에 그런 환경 안에서 놓여져 있으면서 성착취 피해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피해자들 또 성착취 대상자 여성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계속 유통되고 또 수요되면서 계속 돈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영상으로 한번 정리된 걸 봐보실게요.
네, 영상 함께 잘 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성매매 시장 안에서 성착취 피해자들,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 여성들, 남성들 성착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더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려움들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매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마땅히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고요. 성과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판매하고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들은 부당한 부분들이고, 네, 또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성매매를 하면 왜 안 되는지 좀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인간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거래하는 것들, 착취하는 것들은 인권 침해이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드라마나 뉴스나 영화에서도 인신매매되거나 또는 감금돼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 또 괴롭히는 것들,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 욕설을 하는 것들,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저건 폭력이야, 저건 인신매매야, 저건 인권침해야, 범죄야 라고 알아차리고, 네, 성매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매매는 피해 상황 자체가 바로 폭력이고 착취입니다. 자, 최근에 SNS나 또는 이런 앱이나 게임을 통해서 조건 만남, 또 고액 알바 이런 부분으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성매매 상황들 또 이런 착취의 상황들은 그 자체가 바로 폭력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지위가 낮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외롭거나 또는 의지하고 싶거나 심심하거나 고액의 커다란 돈들이 필요하거나 잠잘 곳이 필요하거나 먹을 것들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욕설이나 폭력이나 협박 피해나 착취나 불법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나 강간, 임신, 갈취, 또 성형 강요를 하고 빚을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현장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계속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매매 피해 상황 자체가 폭력이고 착취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인간의 상품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이제 교복 광고가 있었어요. 교복 광고. 우리가 교복 광고에 봤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냥 이 소재가 좋아서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이동하면서 입을 때 되게 편안한 것들이 교복으로서 최고죠. 그런데 이 교복 광고하는 장면 안에서 여성의 몸들을 부각시키고 신체의 모습들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남자 청소년들의 근육이나 키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상품으로 광고로 내보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품화되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들, 키가 어떻게 하면 어떤 가치, 키가 어떠면 또 어떤 가치, 몸매가 어떠면 어떤 가치, 체격이 어떠면 또 어떤 가치, 이렇게 가치를 매겨지는 것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모두가 힘들어지고요. 또 인권이나 청소년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들이나 예능 프로그램들 또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이런 캐릭터들, 게임 캐릭터들, 광고들, 너튜브에 뜨는 광고들을 보았을 때 이거는 상품으로 매겨져 있네. 더 많이 팔려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소비하도록 과대 광고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찍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구나. 더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보여지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들을 육성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청소년, 남성 청소년들이 막 이제 댄스를 춥니다. 그리고 아이돌로 이제 발탁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촬영 기법에 있어서 정면으로 촬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슉 하면서 몸으로 훑는 것들.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뭐 허리나, 가슴이나, 골반이나, 다리나, 이런 몸의 신체 부분을 막,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게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을, 청소년을, 상품으로 매겨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더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인간을 상품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매매 현장에서는 단순히 성착취, 가해자, 피해자, 구매자, 피해자의 성착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폭력들, 언어적 폭력들, 경제적 폭력들, 그리고 상품으로 매겨지는 것들, 그리고 성구매를 하고자, 성구매를 양성하고자 계속 광고하는 것들, 클릭하게 하는 것들 모두 다 성매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안에서의 이런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성매매나 성착취가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 들으셨을 때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성폭력 유형들, 디지털 성폭력 유형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유형 안에 있는 온라인 그루밍, 처음에는 친근감 있게 심심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대화나 하자. 우리 같이 말이 잘 통하는데 우리 연애할래? 아니면 우리 친구 할래? 언니 오빠 할래? 언니 오빠 동생 할래? 하면서 친근감 있게 계속 밀착시키다가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구속하고 그 안에서 성착취 의도를 가지고 뭐 가슴 사진만 찍어봐, 또는 뭐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봐, 또는 몸의 사진을 보여줘봐 하면서 성착취의 의도를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이어져서 만나자고 하거나, 또 학교로, 너의 학교로, 너네 교실로, 니네 학원으로 이 부분을 알릴 거야. 부모님한테 조건 만남을 알릴 거야. 네가 이런 영상을 보여준 것을 부모님에게 보낼 거야. 아빠 회사로 알릴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런 성폭력이나 성착취가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의 성폭력, 또 디지털 성폭력, 이런 성착취의 피해가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져 있다. 그리고 60%, 70% 이상의 디지털 성폭력이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해서 2차, 3차 가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폭력을 알게 됐을 때, 발생됐을 때, 목격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런 성매매나 성착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법 성산업을 키우는 성구매 수요 차단의 앞장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라북도에 여성인권지원센터에 남성 모임이 있습니다. 나는 성구매에 반대한다. 나는 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지한다. 나는 성구매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이런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 여성들에게 연대한다 라고 하는 성구매를 반대하는 남성 모임 시시콜콜이라는 이런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포럼하거나 뭐 캠페인하거나 교육했던 이런 전라북도 여성인권지원센터의 남성 모임인 시시콜콜의 이런 모습들을 블로그나 뭐 웹사이트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성구매 수요 차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남성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성구매에 반대한다, 나는 피해 여성들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포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구매를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카카오톡 같이 해가지고 하트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응원 댓글 쓰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100원씩 올라가는 이런 캠페인들 여러분 참여해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성착취나 성매매 피해, 성구매 수요 차단 이런 거 키워드 적으시면 이런 단체들에서 불법 성산업을 키우는 뭐 광고들을 삭제하는 작업들, 또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이런 과대 광고들을 모니터링하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캠페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직접적으로 캠페인을 참여하거나 같이 하기는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캠페인들 참여하면서 인터넷으로 하는 캠페인들을 참여하면서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공유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성매매나 성착취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성상품화에 더 예민해지기입니다.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또는 너튜브, 내가 보는 이런 너튜브들 또 웹툰 이런 부분에 보면 성상품화로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거나 몸을 부각시키거나 게임 캐릭터에서 여성의 몸이나 남성의 몸을 더 신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영상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업체나 이런 웹사이트에 또는 그런 앱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하기 누르면서 이런 성상품화에 대해서 민감성을 키워나가는 것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민감해지기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고 또 이런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적인 요소나 성착취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보았거나 부당 대우를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들, 그리고 민감해지는 것들, 나부터 가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편적인 인권 지지하기. 자, 성인권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동 인권, 장애 인권, 어르신 인권, 상대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들, 비난하지 않는 것들, 바로 인권의 시작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우성고등학교에 이렇게 출강을 하면서 봤을 때, 우성고등학교 졸업했던 선배들도 제가 대면 교육을 했을 때 너무너무 친절하고 또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마땅히 지킬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우리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런 폭력의 상황들, 성착취의 상황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우리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성착취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찾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맥락들을 이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의 말들이나 가해자의 언어를 지지하기보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2차, 3차 가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노력하는 것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방활동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의왕군포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캠페인이나 또 청소년들 자치활동이나 또 소모임들, 그룹활동들, 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왕 주변에 하고 있는 성폭력이나 성착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방학에 캠페인을 한다. 그리고 군포에서 제가 이제 10여 년 정도 전에 우리 청소년들 군포 의왕에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피켓을 만들어서 우리 조금 시내 쪽에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다니면서 성착취를 반대한다, 폭력을 반대한다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예방활동이나 캠페인들 참여하면서 함께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연대하고 지지해주는 우리 우성고등학교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렇게 봉사 점수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 중에 성착취 예방,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같은 이런 예방 활동, 성평등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좀 더 참여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기관들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의왕 주변에 있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군데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수원시입니다. 자, 우리 의왕, 제가 오전에 오늘 7월 2일인데 오늘 오전에 이 방송을 촬영하는 날이 7월 2일이에요. 네, 오전에 수원 수원 여성의 전화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도 그쪽에서부터 우리 우성고등학교까지 한 30여 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수원 여성의 전화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있는데 이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이름이 어깨동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하고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의료적인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원역에 있는 이런 성착취의 아주 큰 집결지가 폐쇄가 된 지 지금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집결지 폐쇄에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노력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여성의 전화 전문기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성남시에 있어요. 성남시 태평역 부근에 있는데요. 경원사회복지회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들, 경계선 장애 또 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 상담도 가능한 장애 성폭력 상담소이고요. 성매매 피해, 성착취 피해,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피해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드어스라고 하는 상담소 명칭이고요. 이 두 곳의 기관들 기억해뒀다가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을 했거나 또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을 했거나 불법 촬영의 피해를 알게 됐거나 성착취 성매매의 피해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전단지 같은 거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안마 시술소나 아니면 귀파 주는 방이나 이런 휴게태 이런 것들도 바로 성매매 전단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단지들 보게 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선생님, 수원이랑 성남에 있으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는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네, 그럴 수 있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담이 더 심화로 필요하게 되거나, 의료적인 지원이나 법률적인 지원, 치료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을 때 상담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개의 상담소들 안내해 주시거나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담소 말고 번호를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번호. 자, 경찰서 번호 많이 아실 거예요. 경찰관 번호 112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긴급 전화예요. 남성 전화해도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아동들 다 전화할 수 있는 번호예요. 성폭력, 아동학대,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이런 폭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1366 번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청소년 상담 번호입니다. 대학 진학, 이성친구, 가정문제, 또 나의 개인적인 문제, 진로 고민, 성격 문제, 외모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민들, 성에 대한 고민들, 몸에 대한 고민들, 마음에 대한 고민들, 정신건강, 우울증 다 해당됩니다. 1388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화장실 주변에 붙여져 있거나 또 게시판에 적혀져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카톡이 좋은데요. 네, 카톡 2가지 알려드릴게요. 031. 우리 의왕시는 경기도기 때문에 지역 번호가 031이에요. 그래서 031 컷, CUT,
해서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상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또 성매매, 성착취의 피해 상담 번호는 031컷이고요. 그 다음 다 들어줄 개, 멍멍개, 다 들어줄 개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진로 고민, 가족 고민 주시면 합니다. 네, 자, 우리 성매매 상담소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교육 정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매매는 땡땡땡이다. 우리 아까 성매매는 땡땡땡이다 라고 했는데요. 인신매매, 네, 인권침해, 네, 범죄이다. 네, 다 해당이 되는데 성매매는 인권침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런 당연한 권리들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범죄, 중대범죄이고 인권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퀴즈 볼까요? 자,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땡땡 문제이다. 네,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네. 자, 세 번째, 인터넷이나 게임 앱 등에서 성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성상품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자, 성착취와 성폭력 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여성인권지원센터 남성연대에서 하는 시시콜콜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 네, 수요차단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수원 여성의 전화, 어깨동무나 경원사회복지의 위드어스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한다. 네. 자, 이 5가지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일상 안에서 나부터, 다른 사람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또 자극적인 이런 광고들을 클릭하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2차 가해하지 않는 우선고등학교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매매 없는 평등한 세상, 저도 이런 교육을 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 역시 가해 행동을 하지 않고 폭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모두 이런 성착취나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우리 우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우리 방송교육으로 교육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보건선생님이나 또 네이버 유튜브에 조세은 강사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DM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